안녕하십니까. 총익치기공학 비반 이정우입니다. 벌써 개강한 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개강할 때는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지금은 날씨가 포근하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봄나들이 나가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교회로 나가 봄 햇살을 맞으며 꽃놀이를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5주차 영상은 총이치 기공학 챕터 1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에서 보면 총이치의 특징과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저와 함께 총이치의 특징부터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총이치는 무엇일까요? 총이치는 상하악 치아가 모두 없는 환자나 한쪽 편악에서 치아가 모두 없는 환자에게 제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치와 레진 등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전부상을치, 완전 틀니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컴플레이트 덴처, 풀 덴처라고도 합니다. 제가 총이치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7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총이치를 설계할 때 발생하는데요. 상실된 치아와 흡수된 치조골 부위를 인공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앞골에서 의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형태의 변화량과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실되었던 조직과 같은 양으로 같은 위치에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조골을 덮고 있는 점막과 그 주위 조직으로부터 유지와 지지를 얻기 때문에 해치의 안정성과 기능 회복면, 저작 기능 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료실과 기공실 간의 일렬의 긴밀한 팀워크 과정에 의해 제작되므로 매 과정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공치를 배려할 때 치아의 기능인 저작, 발음, 신민을 고려하여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의치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특수한 교합 이론이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물인 의치상과 인공치의 소요 성질에 맞는 재료 개발과 정밀하고 정확한 제작을 위해 기자재 및 이해 사용법의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특징에서 보셨듯이 총이치를 제작할 때에는 복합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작을 하여야 비로소 성공적인 의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행학습과 수업을 충실히 하여 성공적인 의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총이치와 관련된 구강 해부학을 이해해야 하며 치료실과 기공실 간의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고 의치의 기능과 안정성을 부여하여 특수한 교합 이론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이치 제작 시 필요한 재료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장비의 취급법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총이치 기공학뿐만 아니라 해부학, 교합학 등도 알아야 하며 재료학과 장비의 취급법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치료실과 기공실 간의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는 다른 고정솔 보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치에 비해 안정성이 결여된 치아 보철물이기 때문에 치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치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서포트라고 부르며 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입니다. 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어 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치는 점망으로 덮인 뼈에 의해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지란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고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이탈되지 않으려는 현상입니다. 치와 구강 조직, 타액 간에 이루어지는 물질적 요소와 치 주변에 있는 근육의 주행과 작용, 치조골의 형태 및 점막 상태에 따른 해부학적인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리적 요소와 해부학적인 요소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요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요소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착력, 점착력, 에드헤션,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질적인 힘입니다. 타액과 을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나타납니다. 접촉면 간의 간격이 작거나 균등하게 접촉할 경우, 접촉면이 넓을 경우 피개 기간이 길수록 응착력이 증가합니다. 응집력, 코어션, 같은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을치상과 점막 사이에 개재된 타액층에서 나타납니다. 타액의 표면 장력이 클 때 타액의 점성이 높고 타액층이 얇을 경우 응집력이 증가합니다. 표면 장력, 인터페이셜 서페이스 텐션, 액체의 표면에 댈 수 있는 한 표면적을 찾게 하려는 힘입니다. 치상과 구강 조직 사이에 얇고 균일한 타액이 개재되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4. 모세관 인력, 커필러리 어트랙션,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고체에 접근한 액체면의 분자를 고체가 끄는 힘입니다. 치상과 점막 사이에 타액이 기재되어 모세관 인력으로 작용합니다. 옆의 사진이 응착력, 음직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기계적인 유지, Machinery Locking into Undercut. 치조제의 첨화,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악의 경우 후악 설골근 변연부를 후악 설골근 구에 적절히 위치시키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을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 Peripheral Shell and Atmospheric Pressure. 을치상이 넓고 진공도가 높을 때 음압이 증가합니다. 진공도를 높이려면 을치상의 변연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악의 경우 후방에 후연 폐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근압 유지, Retention of Muscle Pressure. 뺨과 입술이 구강을 향해 안쪽으로 미는 힘,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적절한 근압을 받을 수 있도록 끝의 연마면을 그 지위 조직과 조화롭게 형성하고 적당한 주연의 길이와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공치를 배열할 때 스냅 측의 입술과 뺨과 살측의 혀 간의 근압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립대의 인공치를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옆에 A, B 사진은 기계적 유지를 알 수 있고 아래의 사진은 변연병세와 근압 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부적 요소입니다. 해부적 요소는 세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한 가지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 협근, 구륜근, 설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근은 수축 시 으치 연마면을 압박하여 으치의 유지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구륜근은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을 맞춰줍니다. 설근은 뺨과 구순이 안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압을 유지해줍니다.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 이설골근, 내측익 돌근, 악설근 등이 있습니다. 교근이 수축을 하면 하악으치상 후연부를 밀어내어 으치를 전방으로 이탈시킵니다. 구강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설골근과 악설골근은 수축 시 구강자를 올려 하악으치를 밀어 이탈시킵니다. 내측이 돌근은 수축 시 하악으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 근육들은 다 하악으치상을 밀어 이탈시키려는 근육들입니다. 3.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성상. 치조제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평적 이동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치조제에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 기계적인 유지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으치상이 접촉하는 점막은 점막의 치마량이 균등하게 일어나고 점막이 비교적 두껍고 탄력성이 풍부하여 골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유지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유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인데요. 안정이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으치의 안정은 으치와 으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간의 위치 관계를 변경하려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안정이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운동 시에도 동요 없이 제자리에 있으려는 으치의 성질입니다. 안정에는 근근형과 교합균형이 있는데요. 근근형이란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구강의 기능 운동 시 혀, 입술, 뺨의 근력에 의해 으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근형을 위해서는 으치상의 연마면과 변연부를 주위 조직의 운동과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교합균형인데요. 교합균형은 악골의 기능 운동 시에 으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의 교합조 쪽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조정 간선의 법칙에 맞게 인공치아의 위치 설정,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해도 균등한 접착 관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가 안정에 있는 근근형과 교합
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총이 치는 안정을 위해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규합을 해도 균등한 접촉관계가 되는 양측성 균형 규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측성 균형 규합의 이상. 양측성 균형 규합이 부여되어도 일단 음식물이 개재되면 음식물이 없는 측은 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작업 측의 음식물 개재로 균형 측이 이기게 되면 작업 측을 축으로 하여 의치의 전복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치를 배열할 때 잘 고려하여서 중앙에 형성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측의 음식물이 이기게 되었을 때 균형 축의 전복을 줄이는 방법. 인공치를 잘 배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공치를 A에 배열하면 치조 재정을 지렛점으로 하여 일치를 전복시키려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공치를 B와 C에 배열하면 일치를 누르는 힘이 작용하여 일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옆의 사진은 규합력의 방향이 치조 정관선에 일치하도록 인공치열을 배열하면 일치의 역학적인 평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때 이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기게 되었을 때 전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끝까지 봐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